아들의 결혼식 날 축의금을 받으며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던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아들아,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 한마디를 위해 당신의 노후 자금 2억 원을 내어준 그날이 어쩌면 당신의 남은 30년을 결정하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의 통계를 보면 신혼집을 포함한 평균 결혼 준비 비용은 3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모 세대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해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어떻게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노후 전체를 저당 잡히게 되었는지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결혼이 어떻게 부모의 노후를 파산으로 이끄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살아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62세 김영수 씨. 그의 손때 묻은 다이어리에는 퇴직금과 IRP 계좌에 모아둔 돈, 그리고 매달 나올 국민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보낼 소박한 노후 계획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계획 어디에도 2억 원이라는 갑작스러운 지출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30대 중반의 아들이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아들은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앞에 좌절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딱 2억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남들 다 해주는 거 우리만 못 해주냐는 아내의 성화 사이에서 김영수 씨는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다가도 평생 고생한 아들의 첫 시작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노후 자금의 마지막 보루였던 IRP 계좌를 깨고 부족한 돈은 주택연금을 받으려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2억 원을 아들에게 보내주며 그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주면 아들이 효도하겠지. 우리 노후는 어떻게든 굴러갈 거야. 그 막연한 기대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장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는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유일한 고정 수입인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믿었던 퇴직금은 이미 아들의 아파트 한 귀퉁이가 되어 사라진 후였습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은퇴 빈곤층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이름표가 되어버린 끔찍한 현실을 그는 온몸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 은퇴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50대 부모가 아들 둘을 결혼시킬 경우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결혼 전 40%에서 결혼 후 57%로 무려 17%포인트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녀 지원이 부모 노후의 가장 크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 바로 자녀 리스크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큰 착각에 빠집니다. 첫째, 내 자식은 다르겠지라는 믿음입니다. 결혼자금 지원이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미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30에서 40대 성인 자녀는 65만 명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한 설문에서는 성인 응답자의 57%가 결혼한 자녀에게도 재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번 열린 지갑은 좀처럼 닫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다들 이 정도는 해준다는 사회적 압박감입니다. 최근 정부가 혼인자금 증여 공제를 확대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분석에 따르면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부모는 상위 1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7%의 부모는 증여세를 걱정할 여력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는 소식이 그만큼은 빚을 내서라도 해줘야 한다. 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며 수많은 부모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영수 씨의 안타까운 선택과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함정을 피하고 자녀와 부모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요? 여기 다른 선택을 한 58세 박지연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자녀를 모두 결혼시킨 그녀는 처음부터 원칙이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돈 봉투 대신 자신의 노후 계획이 담긴 서류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게. 너희의 새로운 시작은 너희 힘으로 준비하는 거야. 박지연 씨는 돈을 주는 대신 자녀들이 스스로 돈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 정책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을 함께 알아봐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자녀들과 함께 앉아 신혼부부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청년주택 정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녀가 자녀에게 물려준 것은 돈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였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처음부터 반겼던 것은 아닙니다.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며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확고한 모습과 진심 어린 대화 속에서 그들은 곧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작은 집에서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경제관념과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박지연 씨 부부는 계획했던 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김영수 씨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박지연 씨의 지혜를 따르시겠습니까?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자녀에게 얼마를 줄 수 있을지 계산하기 전에 당신의 노후 필요 자금부터 명확히 하십시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상 수령액을 모두 더하고 은퇴 후 예상되는 건강보험료와 생활비를 고려해 당신의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침범할 수 없는 노후 마지노선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둘째, 주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당신의 현실을 보여주십시오. 아빠가 알아서 다 해줄게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말 대신 자녀와 함께 당신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노후 준비는 여기까지 되어 있고 이 선을 넘으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수 있다. 는 현실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셋째, 무리한 증여보다 현명한 상속을 계획하십시오. 전문가들은 한정된 노후 자산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은 결국 다시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무리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보다 당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낸 후 남는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필요하다면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 모두가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사랑이 당신의 노후를 파괴하고 결국 자녀에게 평생의 마음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냉정하게 선을 긋고 당신의 노후를 먼저 지키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 모두가 오랫동안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를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